히터도 없는 차가운 사무실에서 저는 카드사 독촉 전화를 꺼버렸습니다. 곧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그 벼랑 끝에서 저는 그것 하나만 악착같이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7천만 원을 끌어당겼습니다. 오늘 3부에서는 그 벼랑 끝에서 제가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전부 공개합니다. 에너지가 완전히 바닥났을 때 주파수를 지키는 법, 그리고 내 몸에 원래부터 내장되어 있던 강력한 그것의 정체까지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1부, 2부 안 보셨어도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럼 바로 들어갑니다. 2부에서 주파수를 세팅하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그 에너지가 새는 구멍을 막는 것. 린 그라보는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순간을 밸브가 닫힌 거라고 표현합니다. 밸브가 완전히 닫혀 있을 때는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분이 최악인 상태에서 억지로 계획을 세우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 그 행동 자체가 부정적인 에너지를 머금고 있어서 상황을 더 단단하게 꼬이게 만들어버립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잠깐 산책을 하거나 일단 에너지가 조금이라도 열리고 난 다음에 움직이는 게 훨씬 강력합니다. 실제로 저도 그 사무실에서 부정적인 생각에 매몰되어 있을 때 그냥 밖으로 나가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맞는 행동이었다는 걸 이 책을 읽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해가 깨진 게 있어요. 기분이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냥 멍한 상태 있잖아요. 저는 당연히 부정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닌 그라보는 흥이 나고 편안한 기분이 아니라면 전부 부정적인 느낌의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흥이 안 나면 전부 부정적인 에너지라면서 밸브가 닫혔을 때 억지로 좋은 기분을 만들려고 힘쓰지 말라니 나보고 도대체 어쩌라는 거지? 하고 모순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진짜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핵심은 내 감정의 절대적인 상태가 아니라 내 주파수의 방향입니다. 제가 그 독촉 전화를 받으면서 억지로 좋은 생각을 하려 했을 때는 오히려 더 비참해지더라고요. 맞는 방향으로 가려면 먼저 알아차리고 멈춰야 한다는 걸 저는 몸으로 먼저 배웠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시속 100km로 질주하며 절벽을 향해 가던 자동차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 차가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달리는 상태에서 핸들부터 급하게 꺾으면 차가 뒤집어집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브레이크를 밟고 차를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과 덜망 속에서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구나 하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수용의 상태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맹렬하게 가속도가 붙던 에너지를 제로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예요. 방향만 잃지 않고 잠깐 멈춰 서 있는 것 자체가 이미 고주파로 올라가기 위한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그러니 밸브가 완전히 닫혔을 땐 억지로 기쁨을 쥐어짜내려고 애쓰지 마세요. 내 상태를 가만히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맹렬하던 부정적 주파수에 브레이크가 잡히면서 밸브가 열릴 수 있는 아주 미세한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히 저자는 말합니다. 영감에서 오는 행동이 아닌 두려움에서 오는 행동은 결코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요. 부끄럽지만 제 과거가 정확히 그랬거든요. 사실 카드 연체와 입주 잔금이기 이전에 저를 흔들어 놓은 큰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매출이 떨어지는 것이 두려워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채 시작한 새 사업이 법적인 문제로 번지며 결국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부터 정신적으로 조금씩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니까 기존 사업에도 그대로 영향이 갔고 매출은 더 줄어들고 클레임도 연달아 터지면서 현금 흐름이 완전히 막혀버린 겁니다. 거기에 카드 연체와 입주 잔금 문제까지 한꺼번에 덮쳐온 거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눈앞에서 카드값 독촉이 오고 곧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벼랑 끝에서 책에 나온 대로 느낌을 풍요로 전환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서 몇 번을 좌절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제 이것밖에 없다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사무실에서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안 돼도 계속 시도했습니다. 넘어지면 또 시도했습니다.
계속 울려대는 카드사 독촉 전화 소리를 견디다 못해 저는 아예 휴대폰을 꺼버리는 결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현실을 완전히 도피하고 방치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극에 달해 밸브가 완전히 닫혔을 때는 딱 몇 시간 혹은 단 하루만이라도 세상과의 연결을 끊는 주파수 리셋을 위한 타임아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진정되지 않은 공포 상태로 내리는 모든 결정은 제 새 사업처럼 100% 악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대처와 행동은 딱 16초씩 주파수를 맞춰놓고 이성이 돌아왔을 때 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사실 당시 저는 그냥 사업을 접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판매 중인 제품들을 전부 내려버렸거든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현실을 잠시 내려놓고 내 안에 원하는 느낌에만 집중하자 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밸브가 완전히 닫혀있을 때는요, 뇌가 생존 모드로 돌입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위험 신호만 수집합니다. 그 상태로 지난 3년 동안의 판매 내역을 뽑아봤자 뭐가 보였을까요? 아, 이때는 운이 좋았지. 지금은 불경기라 이 단가로는 절대 안 팔려. 같은 안 될 이유와 증거만 눈에 들어왔을 겁니다. 두려움이라는 필터가 눈을 가리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 주파수를 안도감의 상태로 리셋하자 제 뇌의 레이더가 결핍이 아닌 해결책을 향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같은 데이터였는데 신기하게도 전혀 다른 가능성들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익숙한 데이터 속에서 기적 같은 새 아이템을 포착하는 인식의 대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영감이 이끄는 담담한 확신이 제 몸을 움직여 다시 판매를 하게 만들었고 그게 거짓말처럼 빠르게 판매로 이어졌습니다. 그 타이밍이 지금 생각해도 신기할 정도예요.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는 이미 사업은 망했는데 빌려서 어떻게 갚지? 거절당하면 어쩌지? 라는 비관과 자격지심에 갇혀 주저했었습니다. 하지만 판매가 일어나고 주파수가 결핍에서 해결로 넘어가자 자격지심 대신 당당한 용기가 생겼습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보다 내가 반드시 살려내서 갚으면 된다는 담담한 책임감이 앞선 거죠. 감사하게도 지인들은 흔쾌히 손을 잡아주었고 가장 시급했던 카드값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분 계신가요? 판매 내역 분석은 냉정한 비즈니스 판단이고 지인한테 돈 빌린 건 현실적인 행동이잖아. 그게 주파수랑 무슨 상관이야? 맞습니다. 결국 행동한 건 저니까요. 하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주파수가 바뀌지 않았다면 그 행동 자체가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아파트 입주일 이틀 전에 극적으로 7천만 원을 마련해 입주에 성공했다는 실화 이야기를 들려드렸을 때 몇몇 분들은 제가 그냥 운이 좋았거나 단순히 친구에게 돈 빌린 얘기로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새 사업이 망한 절망과 카드값 독촉 속에서 악착같이 주파수를 지켜내고 인식을 전환했던 수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이든 처음부터 함께 하신 분이든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방법 하나를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파수를 유지하기 힘들 때는요, 자신의 과거로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내 삶에서 아주 작더라도 정말 좋은 느낌을 주었던 순간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하나의 리스트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거창한 성공 기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과거 여행지에서 늦잠 자고 일어났을 때 받았던 따뜻한 햇살의 감각, 정말 가고 싶었던 카페에 앉아 커피 한 모금을 마셨을 때 느낀 안도감 같은 아주 작고 사소한 기억이면 충분합니다. 물론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는 순간 이 좋은 느낌은 1초 만에 깨져버릴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핵심은 절대 깨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깨졌을 때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가입니다. 그럴 때 미리 적어둔 나만의 나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것 리스트를 배경화면처럼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고 계속 읽으면서 감각을 반죽해 나가면 됩니다. 진짜 본격적인 창조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린 그라보는 이 상태에 이른 사람들을 향해 아주 매혹적인 단어를 던집니다.
바로 의도적인 창조자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시끄럽고 독촉전화가 빗발쳐도 내 감정의 주도권을 현실에 넘겨주지 않고 고주파의 안도감과 풍요를 의도적으로 빚어내는 존재죠. 그리고 이 의도적인 창조자에게는 매 순간 켜져 있는 내비게이션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감정 안내 시스템입니다. 린 크라보는 말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완벽하게 프로그래밍된 내비게이션이 내장되어 있다고요. 그게 바로 우리의 감정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할 때 기분이 나쁘거나 불안하거나 답답하다면 내비게이션에서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하고 경고음이 울리는 겁니다. 반대로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고 안도감이 든다면 내비게이션이 원하는 목적지로 올바르게 가고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의도적인 창조자들은 이 감정 안내 시스템을 기가 막히게 활용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현실을 탓하며 주저앉는 게 아니라 내 안내 시스템이 지금 주파수를 바꾸라고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구나 하고 즉시 알아차리는 안내자로 삼는 거죠. 결코 쉽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 또한 여전히 쉽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확신합니다. 이 감정 안내 시스템을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일깨우는 순간 우리는 잠시 부정적인 길로 빠지더라도 결코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습니다. 이내 원하는 채널로 즉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세상이 먼저 바뀌어야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바뀌면 세상이 반응합니다. 이게 이 책이 끝까지 하고 싶었단 말입니다. 오늘부터 무의식적인 창조자가 아닌 내 삶의 의도적인 창조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의 주파수를 안도감과 풍요의 채널에 고정해 보세요. 지금까지 현바남이었습니다.